폴란드는 네이토 국가와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벨로루시 사이의 국경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화요일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화요일 폴란드 육군의 날 기념식이 폴란드 및 외국 군사 장비 200대, 항공기 92대, 그리고 군인 2,000명을 포함하는 쇼케이스로 기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퍼레이드에는 미국산 에미로이 레이브럼스 탱크, 한국산 K 전차 및 K9 자주포, HIMARS 로켓 발사기, 크라브 자주포 및 폴란드 WISW 방공 시스템의 일부인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시스템 등 폴란드가 무기고에 가지고 있는 최신 기술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폴란드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합병 결정 이후 새로운 장비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이 선도적인 군사 강국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바르샤바의 외교적 영향력 또한 모스크바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후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폴란드는 벨라루스의 러시아 바그너 용병의 존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천 명의 추가 병력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반대타적인 칼리닝그라드와도 국경을 공유합니다. 전문가들은 화요일 대규모 권력 쇼케이스를 개최함으로써 바르샤바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련의 일입니다. 러시아는 5월 8일에 그들의 것을 하고 벨라루스 사람들도 북한, 이란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대국들은 이러한 퍼레이드를 무력의 과시로 보기 때문에 폴란드는 무력으로 그것을 맞이할 것입니다. 영국 안보 싱크탱크인 RUSI의 연구원인 데드워드 아놀드는 CNN에 말했습니다. 동시에 폴란드는 주요 선거를 2달 앞두고 있으며 아놀드 대통령은 폴란드 정부가 러시아와 동맹국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우파인 법과 정의당은 포스트 공산주의 폴란드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면임제를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야당인 시민 플랫폼 그룹에 대해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는 경제와 생활 수준과 함께 정말 중요하며 이는 폴란드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의 교수이자 정치 부서장인 알렉산드루 스체르비악은 CNN의 안보에 대한 그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재선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 문제가 정치적 영역을 가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군사 안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일종의 선거용 묘기로 이 가도 행진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들이 폴란드 군대를 증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나토 관계자이자 영국 엑세터 대학의 전략 및 안보학 교수이자 채텀 하우스의 연구원인 제이미 셰어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나토 내에서 폴란드의 역할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푸틴이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기 전인 10년 전 나토를 보면 나토의 주요 초점은 주로 중동,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폴란드가 참여한 그런 종류의 임무들이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그는 CNN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나토가 중앙과 동유럽에 집중하기 위해 돌아서면서 동맹에서 폴란드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아놀드는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 사이의 권력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영국, 독일, 프랑스였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함께 에커드가 일종의 결정을 내린 집단이었고 그것이 나토 정책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하기를 여전히 망설이는 가운데 폴란드는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발트해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북방 및 안보 문제에 매우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러시아는 항상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워싱턴의 관점에서 이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바르샤바는 좋은 내기처럼 보입니다. 라고 아놀드는 덧붙였습니다. 공식 나토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2014년 GDP의 2% 미만에서 올해 4%로 최근 몇 년간 국방에 지출하는 금액을 극적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은 미국보다 높은 GDP 점유율 측면에서 가장 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 투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장비와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모든 다른 조달 계획들을 정상 궤도에 유지한다면 그들은 EU와 나토의 유럽 군사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계산으로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주문한 탱크, 에이브럼스 탱크, 그리고 그들이 한국으로부터 주문한 탱크를 모두 구매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현대화한다면 그들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탱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취약하게 만드는 핵심 동맹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대부분의 서방 군사 장비와 기타 공급품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전달되며 우크라이나는 16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를 전투에서 유지하려는 서방 노력의 전체 핵심은 폴란드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셰어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훈련의 많은 부분이 폴란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또한 레오파드 탱크를 수리하여 돌려보낼 수 있는 많은 수리점을 설치하고 있으며 부상을 입은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폴란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유권자들을 우선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덕과 정의는 폴란드 농부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대안이라고 느끼는 우크라이나인들을 크게 화나게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셰어는 바르샤바가 값싼 상품들의 급증에 따라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과 다른 식료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르샤바는 현재 금지를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와 니주를 포함한 문제들을 둘러싼 폴란드와 유럽연합과의 충돌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바르샤바는 동맹국들에게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EU의 관계는 특히 정의와 가정 문제들과 다른 문제들에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그러한 관점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싶어하고 EU에게 그들은 안보에 정말로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라고 아놀드는 말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의 최근 사건들은 폴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이 순전히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1월에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서쪽으로 약 4마일 떨어진 폴란드 동부에서 2명이 다가오는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관리들은 이 사건을 사고라고 묘사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의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할 때 벨라루스를 무대로 사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바그너 용병 전투기들이 크렘린에 대한 무장 반란을 끝내기 위한 계약의 일환으로 지난달 그곳에 파견되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 단체에게 자국의 군대를 훈련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이달 초 두 군대는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합동훈련을 열었습니다. 바르샤바가 2대의 벨라루스 헬리콥터를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고 비난한 것은 이 훈련도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 MARIUST BLASTCZK는 공중 라디오에서 10,000명의 군인이 국경 수비대를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6,000명은 예비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는 과거에 국경을 무기화했습니다. 2021년 루카셴코는 그의 정권에 대한 유럽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에서 민스크로 이주자들을 비행시킨 후 그들을 유럽연합 국경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기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